디지털 배움터 기초 인터넷 안전하게 활용하기. 여러분, 랜섬웨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2개 기업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기업의 40% 이상이 랜섬웨어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향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는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백업 등 선제적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랜섬웨어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기반 시설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까지 맞춤형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각종 디지털 사기의 피해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악성 코드와 랜섬웨어 그리고 사이버 사기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예방 수칙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을 위협하는 악성 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에서 근무하는 경강 전용환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시다 보면 한 번쯤 악성 코드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악성 코드 또는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악성 코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없애거나 시스템을 정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파괴적인 악성 코드를 의미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다른 실행 프로그램과 같이 실행되며 스스로 복제도 가능합니다.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부트 바이러스, 파일 바이러스, 부트와 파일 혼합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부트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를 감염시켜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게 하거나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바이러스로 브레인 바이러스와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파일 바이러스는 시스템 파일이나 실행 파일을 감염시켜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인데요. 그 종류로는 CIH, 예루살렘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트 바이러스와 파일 바이러스의 특징을 모두 가진 부트 파일 바이러스입니다. 종류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크로 바이러스는 응용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을 복제하는 바이러스이며 멜리사 바이러스, 라룩스 바이러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웜입니다. 웜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거나 마비시키는 악성 코드입니다. 다른 실행 프로그램과 같이 실행되는 바이러스와 달리 이 웜은 독자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트로이 목마는 사이버 테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성 코드입니다. 겉보기에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악성 루틴이 숨어 있어서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바로 동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로그인 프로그램으로 가장해서 로그인을 유도한 후 사용자의 암호를 유출되게 합니다. 이 트로이 목마는 자기 복제 기능을 갖고 있진 않지만 시스템 파일 파괴, 데이터 유출, 원격 조작 등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악성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스파이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웨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암호 등을 수집하고 전송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만약 스파이웨어에 감염될 경우 웹브라우저나 시스템의 설정이 변경되거나 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설치가 방해받게 됩니다. 또한 키보드의 입력 내용이나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수집하여 전송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드웨어는 무료로 사용되는 프리웨어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쉐어웨어에서 광고를 보는 것을 전제로 사용이 허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광고 자체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컴퓨터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무분별한 광고를 표시하거나 웹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를 고정하여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드웨어 내에 스파이웨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PC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에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암호화가 진행되면 해독키 없이는 절대 데이터 파일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치명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이러한 랜섬웨어는 어떻게 감염될 수 있는 걸까요? 랜섬웨어의 감염 경로로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스팸 메일, 파일 공유 사이트 접속 등이 해당됩니다. 먼저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의 경우 단순히 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에 취약한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사용자 모르게 악성 스크립트가 동작하여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실행시켜 사용자의 PC를 감염시키는 기법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에 첨부된 파일 또는 메일 내용에 포함된 URL 링크를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스팸 메일 사례도 있습니다. 모르는 메일을 받았을 때에는 첨부 파일을 실행하거나 URL 링크를 클릭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안내, 영수증 첨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보내기도 하므로 저장 후에 백신으로 검사하고 열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나 웹하드 등 이와 같은 P2P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이를 실행할 경우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떠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문서 파일은 물론 이미지 파일,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들이 열리지 않거나 읽을 수 없게 됩니다. 파일 내용이나 파일명, 확장자가 바뀌거나 확장자 뒤에 특정 확장자가 추가되어 파일이 암호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호 해제를 위해 몸값을 요구하고 몸값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메시지 창은 바탕화면이나 사용자가 PC를 부팅할 때마다 나타나므로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됩니다. 그럼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등 외부 저장 장치와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또 공유 폴더가 설정되어 있다면 공유 폴더의 공유도 해제해 줍니다. 만약 랜섬웨어의 암호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외부 저장 장치나 공유 파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염 알림창이 표시되었을 때 바로 PC의 전원을 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랜섬웨어는 알림창이 표시된 상태에서 PC를 종료할 경우 파일들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알림창에 표시된 메시지를 살펴보고 어떤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감염된 랜섬웨어 종류 및 해결 방법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감염된 랜섬웨어의 종류는 바로 멀웨어 헌터 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 왼쪽 또는 오른쪽의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감염 알림창 캡처 파일 또는 감염되어 암호화된 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감염된 랜섬웨어 정보와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랜섬웨어를 복구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구 프로그램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랩, 카스퍼스키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에서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암호 해독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도 다시 공격하여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가에 응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파일 복구가 어려운 경우 하드디스크 원본을 보존하여 추후
복구 도구가 개발되거나 암호화키가 공개될 경우 파일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파일 복구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드디스크 포맷을 통해 초기화하여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사기의 유형. 이번에는 사이버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탈취하는 모든 것을 사이버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인 피싱과 스미싱, 파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싱은 프라이빗 데이터와 낚시의 영어 표현인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개인정보를 낭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얻은 뒤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피싱은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결합하여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미싱도 대표적인 디지털 사기의 유형입니다. SMS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초대라며 지인을 사칭하거나 택배 사칭, 공공기관 사칭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밍에 대해 알아볼까요? 파밍은 피싱과 곡식을 모은다는 영어 표현인 파밍의 합성어입니다. 이용자의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를 모으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감을 가진 이들에게 보안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이용자 PC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접속한 피싱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매우 유사해 구분하기가 어려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 및 대처법. 앞서 살펴본 악성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기 수법들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검사 상태를 유지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백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장하드, USB 등 외부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중요 문서를 외부에 별도 저장합니다.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파일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이용하고 외부 저장소에 이중으로 백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이메일 및 URL 링크를 주의하는 것인데요.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보낸 메일 또는 URL 링크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합니다. 또 금융당국 및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협박성 메일을 주의하고 지인이 보낸 메일도 신뢰할 수 있는 메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웹사이트를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이트라고 생각될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연결할 경우 제공자가 불분명하거나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형 와이파이는 이용하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에서는 금융 서비스, 업무 시스템 등 중요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금융정보 관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나 보안카드 번호의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 알려주지 말고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컴퓨터나 메일,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스마트폰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폐기 시 스마트폰 속의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8째, 메신저를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기 수법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모바일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합니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악성 코드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스마트폰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바일 백신 등을 통해 악성 앱을 삭제하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를 확인하고 취소하는 것입니다. 스미싱 악성 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해킹, 사기, 불법 사이트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고객센터에는 범죄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외에도 사이버경찰청, 보호나라,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서 범죄 피해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무엇보다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예방수칙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되돌아보기.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보안을 위협하는 악성 코드는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바이러스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없애거나 시스템을 정지시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웜은 네트워크를 통해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하여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거나 마비시킵니다. 다음으로 트로이 목마는 시스템 파일 파괴, 데이터 유출, 원격 조정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악성 코드이며, 스파이웨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암호 등을 수집하고 전송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드웨어는 무료로 사용되는 프리웨어나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쉐어웨어 등에서 광고를 보는 것을 전제로 사용이 허용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내부에 스파이웨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랜섬웨어는 PC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암호화가 진행되면 해독키 없이는 절대 데이터 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주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스팸 메일,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감염되므로 이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즉시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등 외부 저장 장치와의 연결을 해제하고, 감염 알림창이 표시되었을 때 바로 PC의 전원을 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알림창에 표시된 메시지를 살펴보고 어떤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싱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얻은 뒤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스미싱은 지인이나 택배,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는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파밍은 이용자의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서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 등을 모으는 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이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 및 대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며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 보낸 메일이나 URL 링크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제공자가 불분명하거나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형 와이파이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등 금융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역시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교체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스마트폰 속의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메신저 사용 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 및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악성 앱을 삭제하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폰을 점검합니다. 스미싱 악성 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범죄자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이것으로 인터넷 안전하게 활용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